국내 증시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자동차주로는 현대기아의 이제 주가 방향성이 사실 전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기아, 모비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올해 내년 업황을 당장 봤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이언트TV 채널에 처음으로 모신 손님을 모셨는데요. 주인공 바로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님이시고 먼저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분석을 하고 있는 유지웅 연구원입니다. 자동차 업종만 분석한 지는 한 10년 정도 이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이제 팔로우하는 것이 이제 저희 주된 업무 중에 하나고, 오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인 이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섹터에 관해서는 유지웅 연구원님만한 전문가가 사실 국내에 몇 안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구독자 여러분께도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상당히 모빌리티가 핫하죠.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네.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지웅 연구원님께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사실 좀 오래되긴 했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근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반도체 대란이 자동차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이 어떻고 이 자동차라는 거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 같은 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주는 영향이 이제 왜 생각보다 파급 영향이 크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겠지만 3월 달에 특히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와이어링 하네스가 사실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부품이 중국에서 수싱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품 하나로 인해서 전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며칠 동안 생산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초전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하나둘씩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별거 아니다 라는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였었는데, 올해 1월부터 조금씩 불거지다가 2월, 3월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파가 한번 몰아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눈이 온 적이 있어요. 올 초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팹들,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이제 밀집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을 좀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중에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게 자동차용 반도체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이 좀 타격을 받았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극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즉 이제 2분기 말 정도부터 뭔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다양한 이슈라고 하죠. 그 반도체 칩들을 공급을 이제 해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그 주문부터 생산까지 리드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나 아니면 작년 말부터 주문하기 시작했었던 것들은 이제 출하가 올해 뭐 6월부터는 이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좀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응을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사실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반도체 업체들은 예를 들면은 캐파를 늘리기 시작을 한다던가, 자동차 업체들은 특정 반도체 없이 이제 이 차종을 생산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고, 흔히 알고 있는 마이너스 옵션 차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4분기에도 절대적인 수준은 이제 공급 차질 영향권에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이런 이제 대응을 통해서 3분기보다는 좀 이제 나아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상황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나아지기는 할 건데, 절대적인 레벨은 올해 초 1분기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겠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거나 하실 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거시경제 변수들, 이런 것도 이제 악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것만 없었으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1년 이상 간다고 보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악재가 이제 환율이나 아니면 뭐 중국 경기 변화라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뭐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번에 반도체 공급 이슈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조금 더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원래는 한 8천만 대 정도를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0만 대 정도가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타격을 올해는 이제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3분기만 이제 약 한 38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4분기는 한 300만 대 정도로 이제 내려올 것 같고요. 1분기, 2분기가 이제 각각 100만 대, 200만 대 정도씩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내려오기는 할 건데, 올해 1분기 수준까지 이제 그 차질의 레벨이 낮아지는 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차량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하죠. 이제 현대차의 이제 재무제표랑 이제 판매 대수를 나누기를 해보시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지하게 되는 이제 일반 반도체가 200불 정도입니다. 200불에서 이제 차량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200불에서 300불 정도 대당 이제 그런 콘텐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사실 이 숫자 계속 좀 올라가게 돼요. 저희가 뭐 신차를 구매할 때마다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전에 없던 옵션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계속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반도체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전력 반도체 PMIC라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는 좀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특히 그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셀 단위마다 이제 미세하게 전력에 대한 이제 제어를 해줄 필요가 앞으로는 더 그런 그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배터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의 양이 좀 많아지게 돼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차량을 구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장 장치로도 이제 전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반도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제 대당 반도체 이제 탑재 수는 전기차에서는 거의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을 전제하지 않은 이제 가격대입니다.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은 더 고성능 칩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대가 높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대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 업체마다 이제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것 같고요. 이제 생산량을 얼마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반도체 대란이 이제 나타난 배경 중에 하나가 차량 라인업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형 브랜드들은 그 차량 이미 이제 한 4, 50개 정도 내연기관 라인업이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뭐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4, 50개 정도 있는 라인업에다가 추가로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이제 10개 이상씩 좀 얹겠다라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특징이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이것이 이제 더 심화되다 보니까 라인업을 사실 줄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종을 시키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마다 플랫폼을 이제 최대한 통합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차종 중에서도 고가 차종들, 고가 브랜드, 고가 라인업이 있는 메이커들은 사실 더 유리하죠. 뭐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SUV 때문에 최근에 마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대형 SUV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 주가상으로는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차질이 풀린다라는 시점을 어느 시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업체들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전체로 봤을 때는 2023년 정도는 되어야 뭐 이제 한두 가지 실마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급난이라는 게 영원히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난을 앞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좀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제 역할이 있고, 반도체 업체들 사이에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보시면은 인피니언이나 이제 NXP나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설계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특히 이들 업체의 특징은 이제 ID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생산 능력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외주를 좀 이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워낙 이제 다품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IDM임에도 불구하고 외주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외주라는 데가 이제 정말 파운드리만 하는 데죠.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데가 TSMC,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 등등등 있는데, 이 생산 거점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그런 이제 시장이었었던 이제 미국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었어요. 또는 이제 미국의 우방인 TSMC나.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으로 이러한 거점들이 많이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부분은 차치하고서 생산은 이제 중국에서 하는 이제 경우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과 우방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자기들이 필요하게 된 반도체 생산 거점까지 아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업체들을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에 확보하고 가려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도 결국 이 파운드리 업체나 이런 생산 기업들을 먼저 고객사로 잡아 놓아야만, 좀 파트너로 그렇죠. 잡아 놓아야만, 그렇죠. 무슨 공급난이 새로 생겼을 때도 대처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휴대폰 산업에서도 이제 TSMC를 중심으로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애플이나 기존 이제 고객사들 물량을 꽉 차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자님들이 가장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자동차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내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내 부품사들 대부분 현대기아로 이제 공급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이제 주가 방향성이 사실 굉장히 이제 전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기아, 모비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내년 업황을 당장 봤을 때는 부품보다는 이제 완성차가 조금 더 마진을 확보하면서 이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는 이제 완성차가 생산은 조금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 4년, 5년 정도 과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할인 판매를 현대차가 이제 많이 해왔었거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이제 코비드가 터진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모든 게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최종 소비재인 이제 현대차, 기아에서 파는 차량들도 상당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현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반도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도 이제 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2017년, 2018년부터 한 3년, 4년씩 현대기아가 각각 일회성 대규모 충당금으로 이익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차는 2조 원을 넘게, 그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 1.2조 원 정도 이제 충당금을 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마진이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거고, 이제 워낙 이제 할인 판매가
내년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서 그 마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모비스보다는 이제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현대기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원가 상승분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물류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전 섹터 안에서 굉장히 크게 다이나믹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밸류체인에서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가장 의미 있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소비재인데 그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F&B가 약간 그런 가격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쉬운 것처럼 자동차, 완성차가 상대적으로 그게 더 쉽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완성차 밸류체인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역할을 하는 이제 최종 소비재고 어떻게 보면 뭐 사치재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중간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 스퀴즈가 기본적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생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업사이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부품업체들한테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업체들한테 이제 그 통용이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 뭐 부품업체들마다 이제 스토리는 좀 다르고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결국 이 부품업체들, 완성차와 부품업체로 크게 나눴을 때 아무래도 중간재인 부품업체들보다는 최종 소비재인 완성차가 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풀 프라이스라고 하죠. 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까지는 전망이 좀 완성차가 밝다 이런 말씀이었고 이 부품업체에 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완성차 출고가 많이 줄었죠. 네. 완성차 출고가 줄면 당연히 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네. 이런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마이너스 옵션 좀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계획들을 이제 뭐 연간 사업 계획이나 몇 년 계획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이제 완성차가 이제 부품업체들한테 발주를 줄 때는 뭐 길게는 이제 뭐 10년, 짧게는 이제 5년 이렇게 이제 쭉 같은 부품으로 이만큼 공급을 해달라라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이거든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지금은요. 예. 잠깐 이제 필요가 없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품업체들이 보통 완성차보다 공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완성차는 그 제품을 조립하기만 하는 거대한 공장을 갖고 있는 거고, 부품업체들은 이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 훨씬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의 계획이 이제 급작스럽게 변경이 되면, 근데 고객사의 요청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발적인 물류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로 가던 것들을 지금 이제 항공으로 이제 운송하는 경우들도 올해 특히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획이 연 단위로 아니면 짧게는 뭐 몇 달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물류비가 나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런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건 어느 기업이고 네. 덜 받는 건 어느 기업일까요? 보통 많이들 이제 보시는 이제 부품업체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현대기아로 이제 공급이 되는 비중이 한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고객사 요청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현대모비스가 대부분의 부품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품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이제 영향이 좀 최소화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품을 다 하고 있으면 사실 영향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고정비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저희가 만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샤시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조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이랑 이제 이렇게 3개 정도 3대 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인 ADAS 사업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총 4개 정도 영역의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매출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영향이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부품 업계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고객사가 다양하면 좋고 부품이 전문적인 일부 부품에 집중해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대략 이제 맞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정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영향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예상보다 더 좋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보도를 봤는데 공급난 영향을 덜 받은 BMW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으로 벤츠를 제쳤다. 이런 기사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독일이나 이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도 반도체 공급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3사들은 이제 많은 부품들을 사실 공유를 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현상은 사실 이제 트렌디하게 앞으로도 지속되는 이슈다, 현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더 몇 가지 근거들이나 이제 정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국 업체들은 특히 이제 그 독일 업체들이죠. 유럽 업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독일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국도 그랬고 이제 자국 반도체 이제 의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한 11가지 정도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거든요. 이제 설계 기준으로요. 반면에 자국에 이미 이제 그런 유망한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있으면 여기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서 올해 3분기가 이제 좀 안 좋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분기에는 그래서 유럽 업체들이랑 이제 미국 업체들이 특별히 이제 생산 차질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4분기에는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현대기아보다 가동률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 이제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현대기아가 다시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가 사실 최근에 특근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도체 서플라이가 이제 충분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타결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판매 수준이 사실 11월까지만 가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랩업을 해보면은 3분기에 이제 나타난 현상들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미국 업체들, 이제 유럽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타격이 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